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원입니다. 저는 오늘 MI 분류를 위해서 간 네트워크와 CNN 네트워크를 개발한 논문을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은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이라는 저널에 2021년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0 그리고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JNE는 원래 되게 좋은 논문인데 한 20년 정도 Q1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떨어졌긴 하는데요. 여전히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거의 보통 CNN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LSTM을 사용해서 여기를 좀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제안한 CNN 네트워크에서, 분류를 위한 CNN 네트워크에서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되게 간단한데 좀 성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좀 좋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엔드 투 엔드 딥러닝 모델들이 이제 많이 제한이 되면서 고전적인 머신러닝 모델들에 비해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든지 아니면 분류에 있어서 훨씬 더 간편하면서도 더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딥러닝 모델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한계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기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다는 점이 있겠고요. 이 점은 이제 저희처럼 생체 신호처럼 좀 획득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데이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한계점이 있겠고, 그리고 CNN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컨볼루션 연산 자체가 좀 채널 간의, 그러니까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데는 좀 괜찮은데 타임 도메인 피처를 뽑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이 저자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저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NN보다는 RNN 쪽이 어쨌든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더 잘 적용이 되고 더 좋은 피처를 뽑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겐 모델을 이제 많이 사용되는 CNN 기반의 겐 모델이 컨볼루션 네트워크 기반의 겐 모델이 아니라 LSTM을 사용한 겐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이 있겠고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LGen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어텐션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이 겐 네트워크의 성능을 좀 더 이제 향상을 시키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CNN 모델에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라는 걸 적용을 해서 또 분류를 수행을 하였다라고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엔드-투-엔드 모델이라는 거는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서요. 채널 바이 타임 시리즈로 되는 피처를 파워 값을 뽑는다던가 그런 이제 사전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채널 바이 타임 시리즈를 그대로 넣고 네트워크 내에서 알아서 피처 뽑고 분류까지 다 해서 그냥 분류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그냥 인풋과 아웃풋이 딱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인풋을 넣으면은 최종 결과가 바로 나오는 이런 네트워크를 엔드-투-엔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이제 두 개인데요. 하나는 어텐션 Lgen,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아웃풋 CNN이라고 해서 MOCNN이라고 이제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생성을 위한 어텐션 Lgen, 어텐션 LSTM 겐이죠. 그리고 분류를 위한 멀티 아웃풋 CNN,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고 각각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위에 있는 게 L겐의 전체 구조고 아래에 있는 게 멀티 아웃풋 CNN의 전체 구조입니다. 간단하게만 일단 보고 네, 간단하게는 뒤에서 보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넘긴 이유는 겐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기본 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서 그랬고, 이미 이해가 간단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겐 네트워크는 간단하게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범죄자가 이제 위조 지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경찰관은 위조 지폐와 그 다음에 실제 지폐를 이제 대조해보고
어떤 게 더 진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이렇게 계속 알아내는 그런 게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지폐를 만드는 이 사람은 점점 더 진짜 같은 돈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이 경찰관은 점점 더 정교하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더 정교한 위조지폐, 그리고 더 정교한 구분 능력,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서로 싸우는 대결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겟 네트워크에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이 위조지폐범의 역할을 하는 어떤 생성하는 모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가짜 데이터와 진짜 데이터를 이제 구별해내는 그런 네트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모델이고요, 걔는.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냐면 노이즈 값을 받아서 이 어, 노이즈는 여기는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떤 뭐 비슷한 이미지 형태, 그러니까 출력 결과와 비슷한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이즈 벡터를 받습니다.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 벡터를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실제 그림이 있겠죠? 이 실제 그림과 요 제너레이터가 만든 그림을 갖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을 받아서 아니, 둘을 동시에 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얘를 받을 때 있고 얘를 받을 때 있는 건데, 얘를 받았을 때는 이제 가짜다, 0. 그리고 얘를 받았을 때는 진짜다, 1.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내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별해내는 요 값을 이제 피드백으로서 받는데, 이걸 가지고 얘는 방금 만들어낸 내 그림이 진짜 같았구나, 아니면은 가짜 티가 많이 났구나, 요거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이 결과를 통해서. 여기에서 간 네트워크에서 이제 유의하실 점은, 제너레이터는 진짜 데이터를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제너레이터는 계속 이런 쓸데없는 그냥 노이즈 벡터만 받아서 뭔가 진짜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진짜가 뭔지 모르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진짜 같은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진짜와 가짜를 본 다음에 이제 구별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이때 간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로스 펑션을 민맥스 게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로스 값이. 그래서 D는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값이고, 그리고 G는 제너레이터의 생성 값인데, 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최소화되면은 가짜가 진짜처럼 이제 보인다는 의미고, 이게 최대화될 때는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 네트워크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간 네트워크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원래 이제 노이즈를 받아서 제너레이터가 뭔가 생성해낸다고 했죠. 여기도 똑같이 노이즈가 있어요. 앞에 이걸 잠깐 무시하고. 노이즈를 받아와서, 이제, 여기 MLP, 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렇게 CNN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너레이팅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채널 바이 타임 시리즈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가짜로 생성해낸 이미지 데이터가 될 거고, 요런 이미지 데이터, 이제 생성해낸 이미지를 받아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똑같이 이제 CNN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피처를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LSTM, 이거 순서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LSTM이랑 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지나서 방금 받은 게 페이크였냐, 리얼이었냐를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고, 여기에서 좀 더 추가된 사항들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 이제 원래 제일 기본적인 이 간 네트워크의 개념이랑 이 논문에서 추가된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먼저 CNN과 LSTM 구조를 사용했죠. 여기서 CNN 쓰고 LSTM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이제 색깔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 컨디셔널 게인이라고 써놨는데 C간이라고 줄여서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에 페이크냐 리얼이냐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클래스까지 지금 구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MI 데이터인데 레프트 핸드와 라이트 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레프트 핸드 데이터를 만들 때 있고 라이트 핸드 데이터를 만들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뭘 하냐면 페이크인지 리얼인지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방금 받은 게 레프트 핸드냐 라이트 핸드냐까지 구분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이 컨디셔널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이 구분 능력을, 클래스 구분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에서도 애초에 얘한테 어떤 레프트 핸드냐 라이트 핸드냐 몇 번 클래스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건지 정보를 줘요. 그게 앞에 나온 여기 임베딩이라고 나오는 건데 여기선 지금 예시로 클래스가 4개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원핫 인코딩을 사용을 해서 노이즈 벡터에다가 이렇게 딱 임베딩을 해줍니다. 임베딩이라는 거는 노이즈가 아까 가우시안 노이즈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막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는데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그러면 1이 어느 지점에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요 1 값을 여기 더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노이즈 벡터에다가 그냥 더해줌으로써 제너레이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네가 이제 만들게 뭐 몇 번 클래스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컨볼루션을 사용했다는 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볼루션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간단한 토막지식 하나는 컨볼루션은 보통 이제 레이어를 지날수록 이렇게 작아지죠. 근데 여기서는 제너레이터는 점점 커져요. 요거를 디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거를. 연산도 이제 컨볼루션을 반대로 하게 돼요. 다음으로는 어텐션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제너레이터에 어텐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는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LSTM도 여기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에 LSTM이 들어가게 됩니다. LSTM을 넣은 건 보통 RNN 네트워크가 보통 CNN은 공간 정보를 잘 추출한다고 알려져 있고 RNN은 이 시간 정보를 잘 추출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LSTM을 추가함으로써 이지 데이터가 이 채널 데이터, 공간 데이터죠. 결국 채널들이 공간 정보도 있지만 시간 정보도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이기 때문에 CNN을 통해서 이런 공간 정보를 잘 추출하고 뭐 시간 정보도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긴 하지만 공간 정보를 주로 추출하고 이 LSTM을 통해서 시간 정보를 잘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간 네트워크의 성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새로 제안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거랑 두 번째로는 로스 펑션을 수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스 펑션도 좀 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수식이 전체 로스 펑션인데 맨 첫 번째 텀은 일반적인 겐 네트워크의 로스예요. 원래 그냥 보통 알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라디언트 페널티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로스는 그라디언트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보정해주고자 하기 위한 텀이고, 마지막 세 번째 텀이 중요한데, 얘는 지금, 아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방금 받은 게 몇 번째 클래스냐, 몇 번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냐까지 구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능력을 로스 값을 통해서 이제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분류한 결과에 분류 정확도에 따라서 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판별이 돼야 되니까 그게 수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그게 그라디언트를 갖는 그런 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학습이 그쪽 방향으로 될 테니까. 그래서 요 텀이 이제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 요 텀이 플러스인 게 여기 위에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C는 레이블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1번 클래스냐 2번 클래스냐 이거를 뜻하고 X는 그 레이블에 대한 아웃풋 값입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다 통했을 때 아웃풋 값, 소프트맥스를 통한 값이고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로스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매트랩으로 그냥 한번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여기 XC 그리고 여기 뒤에 두 번째 텀이 값이 어떻게 될 때 이제 로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XC가 1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로그 여기 두 번째 텀이 이제 최소화 될수록 3이 최소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될수록 점점 로스가 증가해요. 자, 로스가 증가하면 아까 뭐였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C가 1로 되고 이 두 번째 텀이 최소화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받은 그 레이블에 대한 확률 값이 최대화가 되고 이 값이 그러니까
C, 첫 번째 레이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블에 대한 아웃풋이 1이 된다는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확신을 한다는 거죠. 아, 지금 내가 받은 건 1번 클래스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텀에 대해서 최소값이 된다는 건 나머지 이제 나머지 클래스들에 대한 이 아웃풋이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완전 난 100% 확신한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상적이죠. 100%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맥시멈이 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스 값을 설정을 해서 클래스까지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알파라는 거는 그냥 이 로스 값들의 웨이트를 얼마나 줄 것이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너레이터 부분, 네. 이게 겐 네트워크입니다. 요 사람들이 제안한.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들이 제안한 멀티 아웃풋 CNN 모델인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게 멀티 아웃풋 CNN 모델의 구성이고, 위에 있는 건 지금, 참고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조를 갖고 왔는데, 지금 잘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조랑, 멀티 CNN의 구조랑 되게 비슷해요. 이 CNN 구조가. 보시면 커널 개수도 3x3짜리가 32개, 4x3짜리 32개, 3x3짜리 32개 이렇게 세 번 들어가죠. 여기도 똑같이 3x3짜리가 32개씩 세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훈련된 이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CNN 커널 웨이트 값들. 그거를 그대로 트랜스퍼해서 갖고 왔대요.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거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요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또 한 거예요. 훈련을 왜 했냐면 이 CNN 모델에 이 분류 모델에 CNN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CNN이 지금 LSTM으로 이렇게 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맨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값만 LSTM을 거쳐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레이어에서 결과값이 LSTM을 거쳐서 첫 번째 아웃풋으로 나가고, 두 번째 레이어를 통한 아웃풋이 또 LSTM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하나 나가고,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이 또 하나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에서 각각 나오는 아웃풋들의 Q라고 지금 써있는 이런 어떤 특정한 웨이트를 곱함으로써 최종 출력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최종 레이어에서만 이제 이렇게 직렬적으로 나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레이어에서 값들을 뽑은 건 보통 이제 라스트 레이어에서의 값만 쓰니까 하이 레벨 피처만 쓰고 로우 레벨 피처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다른 네트워크들에서. 근데 로우 레벨 피처들에도 충분히 정보가 있고 하이 레벨 피처에 없는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쓰면은 더 불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들이. 실제로 이제 결과에서도 뭐 어느 정도 오르는 게 증명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좀 신선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되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간단하면서 성능도 올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다른 네트워크들에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로도 이렇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최종적으로 여기 세 개의 아웃풋이 지금 여기 X로 대문자 X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X1, X2, X3로 요게 여기 파이는 그 소프트맥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거친 다음에 이제 Q라는 웨이트 값을 곱해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성능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실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두 개를 썼는데 BCI 컴퓨테이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첫 번째 데이터셋은 MI4 클래스, 두 번째는 2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ICA를 사용해서 이제 노이즈 제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을 진행했다고 이제 써놨는데,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랑 그리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결과값을 그대로 갖다 썼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채널 바이 뭐 타임 시리즈 대신에 이제 뭐 프리퀀시 도메인이 되고 얘는 이제 그냥 타임 도메인이 되겠죠. 이기는 한데
어, 여기는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놓고 피처 이런 식으로 좀 트랜스폼을 해버리니까 완전 엄밀한 의미에서의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는 아니다? 근데 뭐 넓게 보면은 뭐 그냥 트랜스폼을 단순히 하나 한 것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 평가를 위해서 이제 세 개의 매트릭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정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이제 얘네가 겐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으니까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랑도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컨디셔널 겐, 그 다음에 W겐, 인포겐 뭐 이런 5개의 다른 겐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때의 성능이 이 사람들이 제안한 간 네트워크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먼저 데이터 생성된 결과를 이제 눈으로 한번 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결과는 데이터셋 1, 이제 포클레스 MI에 대한 결과이고, 위에 두 개가 이 사람들이 제안한 네트워크, 그리고 아래에 5개가 스테이트 오브 아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에 해당하는 다른 데이터 생성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제안한 L겐, 그리고 L겐에 어텐션 모델 더한 거, 이렇게 두 개를 제안했는데, 제가 아까 어텐션 설명드린다고 하고 안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어텐션 모델은 사실 별게 없어서 뺐어요, 설명에서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근데 별게 없고, 그냥, 피처맵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고, 피처맵, 컨볼루션 맵에서, 피처맵에 있는, 하나하나 값들의 그냥 웨이트 값을 이제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 제안한 모델과 다른 걸 이제 비교해 보니까 뭐 얘네 말로는 여기에 자기들이 제안한 게 더 이제 원래 거랑 비슷하더라라고 했는데 파란색이 원래 데이터고 주황색이 지금 새로 생성된 데이터거든요. 근데 뭐 다른 데이터들도 사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WGN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얼추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잘 되고 있구나 정도의 의미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써서 어, 원래 데이터랑 생성된 데이터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약에 완전히 일치하면 1이 나올 거고 둘이 완전히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0이 나오겠죠. 반대로 일치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0부터 1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기존 방법들과 이 사람들이 제안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셋 1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각 클래스별로 어떻게 되고 에버리지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봤는데 에버리지만 볼게요. 다른 거는 관심 있으시면 멈추고 보시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제안한 이 두 개 네트워크의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가장 높더라라는 거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거는 이 세 번째 있는 인포간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게 잘 먹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여기 투 클래스였어요. 두 번째 데이터셋은 그래서 똑같이 이 사람들이 제안한 모델들이 제일 높은 값을 보이고 인포간이 그 다음으로 이제 높은 값들을 보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내용은 끝이고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만 들으시면 겟 네트워크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인풋으로 뭐 인풋으로 얘가 간 네트워크에서 제너레이터가 받는 게 그냥 노이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 로우 데이터랑 생성된 데이터랑 비교하는 게 좀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제너레이터한테 데이터를 만들려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리얼 데이터랑 완전 동일한 데이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한 노이즈 값을 준 다음에 그냥 진짜와 비슷한 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해낸 결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 트라이얼이 있어요. 10개 트라이얼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막 시켰는데 이제 훈련된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내는 게 그 10개 트라이얼 중에 어떤 거랑도 이제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나는 최대한 1번 트라이얼과 비슷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1번부터 10번 트라이얼 중에
1번부터 10번 트라이얼이 전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파악해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 거야 라는 거지, 1번 트라이얼과 정확히 똑같은 데이터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했을 때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애초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고요. 사실 나오게 되면 그건 완전한 오버피팅이겠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간 자체의 평가 방법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디스커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한 건데,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원래 로우 데이터와 새로 생성된 데이터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한 거예요. 요거는 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이제 높은 값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값 자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저도 자세히 수식은 안 봤는데, 뭐 정보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계산해봤는데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는 인포메이션인데, 뭐 이게 막 엄청 고도화된 피처 값을 계산해서 막 뭔가를 비교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둘이 얼마나 비슷하냐, 시밀러리티 메저로 보아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비교를 해보니까 L겐이랑 이제 어텐션 L겐이 에버리지를 봤을 때 이제 제일 높은 값을 보이더라, 뭐 라는 거였고, 그리고 뭐 데이터 테스트 2에 대해서도 얘네가 제일 높은 걸 보이더라. 특히 여기에서는 뭐 거의 모든, 이제 완전 모든 클래스에서 다 제일 높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보이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든 이 네트워크, 이 생성 네트워크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까지 적용했을 때 어떻게 분류 정확도가 되냐를 본 건데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데이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분류 정확도가 안 오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분류 정확도를 올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셋 1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74.65%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방법으로, 7개가 아니고 8개네요. 네, 8개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MOCN은 아까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멀티아웃풋 CNN 모델로 이제 분류를 해봤더니 분류 정확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5개는 지금 원래 있었던 기존의 방법들이고, 아래 3개는 L겐, 이 사람들이 제안한 거죠. 그 다음에 어텐션 L겐도 이 사람들이 제안한 거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어텐션 L겐에서 LSTM을 빼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어블리에이션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 에버리지 값이 제일 높았던 건 어텐션 L겐을 썼을 때 가장 성능이 높더라. 이제 원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안 했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죠, 성확도가.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건 L겐이었고, 그러니까 어텐션 뺀 거. 그 다음으로는 이제 LSTM 뺀 거. 이런 순으로 이제 가더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존의 방법들. 네, 요게 그래서 데이터셋 1에 대한 결과였고, 데이터셋 2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한 경향이 나왔습니다. 얘는 원래 87.7%였다고 하는데, 네, 최대 94, 그 다음에 93, 85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데이터로 분류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잘 생성이 되었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아웃풋 CNN에서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있었잖아요. 그때 각각 3개의 이제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이 있었고, 거기에 Q1, Q2, Q3라고 하는 웨이트 값이 있었는데, 그 웨이트 값들에 따라서 분류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이제 여러 값들을 대입해 보면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서브 아웃풋, 그래서 여기 왼쪽이 지금 Q1, Q2, Q3 값의 나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 3개 컬럼은 싱글 서브 아웃풋만 썼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세 번째 거 이렇게 각각 썼을 때 정확도고, 요거는
두 번째, 세 번째를 그러니까 세 번째가 최종이죠. 세 번째, 두 번째 걸 합쳤을 때, 여기는 세 번째,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거까지 다 합쳤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이고, 대충 보시면, 앞에 이제 두 개를 각각 썼을 때보다는 세 번째 거를 혼자 쓰는 게 더 훨씬 정확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에 두 번째 거를 더한 거는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개 다 쓰면 이것보다 더 좋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표를 통틀어서 제일 높았던 정확도가 83.99.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 데이터셋 1에 대한 정확도인데, 요게 이제 여기 이 경우에서 얻어졌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만 서브 아웃풋 중에 하나만 쓸 때는 아웃풋 3를 쓰는 게 이제 1이나 2를 썼던 것보다는 좋더라. 그리고 이제 아웃풋 3의 결과도 다른 서브 아웃풋이랑 이제 합쳤을 때 더 좋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퍼포먼스가 이제 Q3, 그러니까 세 번째 서브 아웃풋에 대한 웨이트 값이 더 높을 때, 다른 웨이트보다 더 높을 때 보통 퍼포먼스가 더 좋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 네모 박스 친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Q3가 다른 것보다 제일 더 클 때. 지금 보시면 이 값들을, 특히 여기에 있는 값들을 여기 위에 있는 다른 값들이랑 보시면 훨씬 낫다라는 거를 이제 대충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 다시 위에 거 재탕하는 건데, 세 번째, 그러니까 라스트 레이어의 아웃풋이 제일 의미 있는 피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았던 정확도는 웨이트 값을 이렇게 줬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서는 이제 생성 네트워크에 대한 결과를 비교를 했었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분류 네트워크에 대한, 그러니까 분류 방법에 대한 분류 정확도 비교를 하는 건데, 제가 앞서서 간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걔네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아니라 그냥 널리 쓰이는 좀 일반적인 그런 네트워크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표에 제시되는 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방법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선정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방법들이고, 어, 아까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데이터셋 두 개가 있었잖아요. BCI 컴페티션 데이터셋. 여기에 적용된 방법 중에서 이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뭐 완전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 포함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 데이터셋 대해서만 적용된 걸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분류 정확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뭐 그전 저자들이 다른 연구자들이 냈던 결과들보다 자기네들이 제안한 모델로 이제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제일 좋더라. 데이터셋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는 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불공평한 비교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겐이랑 CNN을 지금 같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이랑 분류를 이제 동시에 한 건데, 이전 논문들은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준 요 논문들은 다 그냥 새로운 분류 정확도를 제시한 그런 논문들이거든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게 아니라.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류 정확도만 비교를 했어야, 그러니까 분류 모델에 대한 성능만 비교를 했어야 공평한데, 어그멘테이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그리고 논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인데요. 먼저 이 논문에서는 LGAN 그리고 멀티아웃풋 CCN을 제안함으로써 이제 LSTM을 사용한 겐을 이제 시도를 해봤고, 최초는 아닙니다. 최초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튼 좀 흔하지 않은 방법을 해봤고, 그리고 멀티아웃풋 CNN을 사용함으로써, 이것도 이제 최초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로우 레벨 피처를 이제 뽑아서 써서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또 이제 같이 썼다는 게 노벨티가 있겠죠. 왜냐면 겐 네트워크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이, 뭐야,
커널 웨이트를 그대로 또 여기다가 갖다가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고 뭐 그런 기법도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로우 레벨 피처라는 게 원래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는 다 이제 버려졌었는데, 그러니까 라스트 레이어 값만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씀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라는 의의가 있겠고, 리미테이션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그 성능 평가 매트릭들이 좀 이지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뇌파 생성 성능을 평가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릴레이션이나 그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실 겟 네트워크,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의 생성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도 있겠지만 겟 네트워크 자체의 좀 한계가 있거든요. 겟 네트워크 자체의 한계와 이지 부자의 좀 특성이 맞물린 결과인데,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겟 네트워크는 민맥스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랑 서로 싸움을 하면서 제너레이터의 성능을 올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가짜 데이터랑 진짜 데이터랑 받아서 얘가 가짜냐 진짜냐 이제 분류만 해요. 이진 분류만 해요. 뭐 클래스 나눌 때도 있지만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그냥 이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받아서 그로부터 자기가 뭔지도 잘 모르는 뭐 그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논문에서처럼 뭐 복잡한 뇌파 데이터라든지 이런 되게 복잡한 의미를 갖는 뭔가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태스크가 사실 훨씬 쉬워요. 사실 더 쉽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너레이터의 성능 자체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지금 어, 겟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에폭에 따라서 로스 값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지금 본 건데, 여기 파란색이랑 주황색이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이제 로스 값이 될 거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지금 제너레이터인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처음에 이제 되게 로스가 높았다가 금방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리얼이나 페이크에 대해서 둘 다 이제 비슷한 로스를 보이는 거를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잘 분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분류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너레이터가 충분히 좋은 성능, 충분히 좋은 아웃풋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 어, 너무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제너레이터의 로스를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이걸 보면 보통 로스는 사실 폭이 진행될수록 이렇게 쫙 내려가는 그래프를 띄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스가 낮아질수록 절대적으로 무조건 좋은 거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뭐 오버피팅이든 아니든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제너레이터의 로스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로스가 절대값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제너레이터도 훈련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훈련되고 서로 계속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의 로스를 봐서는 얘가 지금 얼만큼 훈련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 끝에 점에 대서야 만약에 최종적으로 정말 잘 훈련이 된 거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 사이클을 몇 번이나 돌아야 제너레이터가 잘 훈련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한 5번 돌았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다 훈련됐겠지라고 해버리면 여기선 아직 완전히 훈련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완벽하지 않아서 제너레이터가 되게 결과 같지 않은 결과를 내는데도 그냥 이거 진짜 같아 하고 그냥 잘 분류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제가 써놓은 어, 이 훈련된 간 모델이 사실은 아직 언더핏, 그러니까 아직은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간 네트워크의 자체의 좀 근본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이지 필드에서의 문제가 얘를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런 간 네트워크의 한계를 이미 컴퓨터 뷰전 분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고 있냐면,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셉션 V3라는 정말 고도로 훈련된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많이 보셨죠?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뭐 1000개씩 샘플이 있고, 그거를 다 분류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막 랭킹을 매기고 그런 거를 컴퓨테이션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되게 고도화된 성능을 가지는 모델이 인셉션 V3라는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이 1000개 클래스를 가는 이미지를 분류한 결과를 다 이미 다 사전에 뽑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삼아서 제너레이터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림 만들어라고 한 다음에 그 생성된 그 고양이 그림을 가지고 얘한테 이제 분류 결과를 했을 때 얘가 고양이로 잘 분류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트루 이제 어떤 거를 생성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슈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제가 그냥 이미지로 이름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는 부분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는 이제 아, 그냥 이 값이 높을수록 진짜가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사람 얼굴이 막 이상한 이미지로 되면, 그러니까 간 네트워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결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 매트릭을 이제 적용을 해봤을 때 이상한 그림이면 이 값이 되게 높아지니까, 이거는 그러면 진짜가 아닐,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된 결과 값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더 제너레이터 훈련시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일정 기준을 잡아서 뭐 이 이하로는 더 훈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EG에서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프리 트레이닝된 고도로 훈련된 높은 정확도의 모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짜 그라운드 트러스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한계점이 있어서, 네, 이런 한계점이 있어서 좀 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간 네트워크 만들다가 이런 점 때문에 좀 많이 부닥 좌절을 많이 해서 좀, 네, 그랬었고, 아무튼 이 논문을 통해서 결국 갖고 가고자 하는 건,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되게 간단하면서, 이 논문 자체에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의 적용 여부를 통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실험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면서 또 성능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의 비판점으로는 몇 개 있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 네트워크를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방법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언페어한 비교가 있었다라는 점이라던가, 아니면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어요. 논문에서 논문 쓸 때 세세한 걸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Q1, Q2, Q3 웨이트 값 비교하는 것도 데이터셋 1에 대해서만 수행하고 데이터셋 2에 대해서는 아예 수행을 안 했거든요. 뭐 그런 점이라든지 뭐 등등 짜잘한 것들에 대해서, 뭐 서브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아웃풋 1, 2, 3번도 그림이랑 뭐 텍스트는 막 순서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그런 점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결과 값들도 더 잘 예쁘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그런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였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긴 발표였는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